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치만 보면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듯하지만 그동안 올라도 너무 올랐던 탓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플렉스 시대는 지났고 가성비 전성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건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진짜 요즘 어딜 가나 가격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네. 보세요? 그 장보기가 겁난다, 예. 뭐 먹고 살기가 겁난다라고 할 정도로 현장 체감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저도 이런 데 나와서 맨날 물가 올랐다고 네. 얘기하기도 정말 괴롭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런데 그 사실은 물가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마다 한 10% 정도씩 이제 예. 상품에 따라서 예.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품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가지고 특히 식료품 가격 인상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2001년에도 한 10여 프로 올랐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료품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빈번하게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소비자는 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독 우리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요? 다른 나라도 이제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요거를 조금 비교해 본 그러한 이제 지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ECA라고 네. 그 글로벌 분석 업체가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전 세계 도시 중에 물가가 비싸기로 9번째 들더라. 네, 그래서 9위요. 전 세계 도시가 정말 많을 텐데 이게 그러게요. 9번째라고 하면 나라도 아니고 도시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물가가 비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부동의 1위는 이제 미국 뉴욕인데요. 이제 특이할 것이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비싼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 도시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드디어 싸다. 우리나라가 더 아, 비싸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예. 그 엔화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여행비가 좀 부담이 좀 적다고 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네. 하나하나 물가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식품 중에서도 우리 라면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라면 많이 올랐습니다. 예. 13.1%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13.1%라고 하면 이제 뭐 정말 비싼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할 게 이게 물가가 올리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 올랐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라면 가격도 재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예. 심지어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예. 13년간 동결됐던 라면 가격이 2021년에 처음 올랐고요. 예. 농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만에 처음 올린 건데 문제는 2021년에 한 10% 올랐는데 작년에도 한 10% 가까이 올랐고. 그러면 총 20% 정도 오른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가를 할 때 전년 대비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전년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올라 있는 전년을 대비로 해서 또 13.1%가 올랐다는 것은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라면뿐 아니라 네, 뭐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을 것 없이 네, 대부분이 올랐는데요. 네. 4개 중에 1개 이상 네. 지난해 대비 10% 가격이 올랐다. 올랐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라고 할 것 같으면 예. 품목이 10개라 그러면 2~3개는 뭐 1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한 10가지를 담으면 그 10가지 중에 한 3개 정도는 1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예. 이제 보시면 그 인상률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잼은 무려 35.5%, 치즈는 21.9%, 어묵 19.7% 이래가지고 정말 천자
시장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볼 그러게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먹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네. 뭐 코로나 좀 방역 풀리면서 외출 그렇죠. 또 이제 여름 휴가 앞두면서 이제 네. 쇼핑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 게 지금 뭐 네네. 옷이며 뭐 각종 물건들 네. 예, 물건도 그 가격도 많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죠. 예. 생활용품도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사회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의류 소비가 점차로 늘 거다 예상은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의류 소비를 하고 싶어도 이제 많이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한 1% 정도였는데요. 한 작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한 5% 올랐는데 올해는 무려 이제 8% 정도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티셔츠라든가 원피스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싶어하는 그 여성 캐주얼 의류, 그다음에 이제 유아용, 네. 아동복 이런 것들이 역대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족이 그냥 네. 뭐 입성을 좀 제대로 뭐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런데 뭐 옷이라든지 뭐 네. 조금 뭐 다른 먹거리들 조금 줄일 수 있더라도 사실 아이들 먹는 거는 참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유인데 네네. 이제 내일부터 그 우유값 협상이 시작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우유 가격은 예. 이제 일단 원유를 네. 낙농가에서 원유를 그 유가공 업체에 팝니다. 네. 그럼 유가공 업체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사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낙농가에서 원유 가격을 유가공 업체에 팔 때 그 가격 가지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이 결정되면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작년에는 너무 치열해가지고 첫 회의가 9월에도 안 열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도 그럴 거로 이제 걱정은 되는데요. 예. 이제 작년에 워낙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그야말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비가 올랐냐, 네. 그다음에 물가가 올랐냐, 그것만 토대로 해가지고 네. 원유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가 줄더라도 원유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거기 그래서 지금 생산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유의 수요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의 원인도 있지만 우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르면 원유 가격도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원유 가격을 네. 주로 이제 생산비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비 중에 특히 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 비율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은 되는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작년에 거기에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금은 반영이 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상률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상률은 낮아지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오르는 거죠. 무조건 오르는 오를 전망.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렇죠. 예, 우유가 네. 안 들어간 식품이 우유가 많지 들어간 않죠.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리 마시는 우유 있죠. 예. 그 가격도 올라가는데 작년에도 한 10%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이스크림. 애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예, 아이스크림 참 많이 심지어는 올랐어요. 예. 10%에서 한 20% 정도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파는 뭐 카페 라떼라든가 무슨 라떼 가격 다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빵하고 과자도 우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게 소비 흐름도 조금 바뀌는 네. 게 뭐 예전에는 뭐 플렉스 뭐 이런 단어가 유행일 네.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짠테크 네, 어디가 가장 싼가?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지출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 가게에서 정말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짠테크라고 하셨는데 그 떨이 상품만 판매하는 그런 네. 사이트도 있다래요. 소비기한에 임박한 거. 어. 그다음에 리퍼브 제품 뭔지 아시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PB 제품 뭔지 아시죠?
예, 자체 브랜드. 그렇죠. 특히 이제 편의점 자체 브랜드가 예. 요새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아, 편의점은 정말 누가 더 싼가, 내가 더 싸. 네. 이런 경쟁을 하듯이. 네네네. 얼마 전에 뭐 자체 아메리카노 60원인가요? 그런 예. 저렴하게. 그런 뉴스도 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특히 PB 제품, 편의점 PB 제품은 이 고객 그 소비 행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거 고객 니즈에 맞게 이 PB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되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은 되게 저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개인도 자기 소득이 그냥 팍 늘어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선진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절약적인 소비,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PB 제품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짠테크가 좀 호응을 얻는 데 대해서 네. 마냥 이게 뭐 싼다고 네. 좋아할 게 아니라 불황형 소비잖아요. 네. 예, 이런 면에서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이제 소비가 또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황형 소비만 하다 보면 이 소비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게 이제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개별 가게 입장에서 개별 가게가 파산하면 네. 이제 가족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경제 전체도 중요하지만 개별 가게의 건전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예.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는 소비를 좀 저렴한 거 가성비 위주로 구매를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네. 그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분들. 네네. 이 욜론이 플렉스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거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일단 자기 가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예. 그러한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네. 그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 세대들도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짠테크 네. 또 뭐 무지출 챌린지 하는 MZ 세대도 많고요. 예. 또 뭐 거지방에 가가지고 서로 그러게요. 우리 아끼자 뭐 네. 이렇게 네. 서로 격려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특히 많이 오른 게 이제 가공식품인데 네네. 뭐 식품 업체들 입장에서도 재료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그 재료 인상분보다 조금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조금 더 앞서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은 또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게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다 알거든요. 뭐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또 이제 수송망동은 하지 않았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해마다 한 3년 동안 3년간 계속 인상을 한다. 예. 혹은 1년에 2번 인상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인상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이 물가 인상 분위기에 틈타가지고 이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영업이율이 뭐 최대로 나왔다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자세인가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지금 먹거리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걱정인 게 공공요금 그렇죠. 인상입니다. 네네. 지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공공요금이 한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3.2%. 그래서 이제 20% 이상 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는 25.7%, 도시가스는 25.9% 올라가지고 이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0.08%를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에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난방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한 이제 관리비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수치상으로 소비자 물가 전체적인 상승률은 3%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체감은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언제쯤 네. 물가 안정을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제 소비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일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을 보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3년간 축적된 그 인상의 효과로 이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하반기까지 다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요. 이제 이 3.3%도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정말 걱정이죠. 예. 그런데 이제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물가 이야기 이은희 이나대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